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올해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조단위 공모주인 파두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전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그래서 청약을 해야 될지 데이터 몇 가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MI큐브 솔루션 청약 1일차가 끝났는데 내일 청약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약을 합니다. 환불일은 다음 주 8월 1일 화요일에 받으시게 되고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날이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단독으로 상장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하나씩 볼 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363대 1이 나왔고 의무 확약 비율은 21.9%입니다. 이렇게 기관 경쟁률이 낮은데 의무 확약 비율은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가끔 있는데요. 의무 확약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 경쟁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같이 청약하는 MI큐브 솔루션과 비교를 해보면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 비율 모두 파두 쪽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는 21.9%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10.3%입니다. 수량과 건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청약 참여했던 소수의 기관에서 대량으로 의무 확약을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 확약은 6개월 확약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15일과 3개월 확약이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확약 신청이 가장 많았으니까 의무 확약 퀄리티는 그래도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이 31,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입니다. 31,000원을 신청한 비율이 90% 정도였기 때문에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한 게 무리수를 두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수준으로 높지 않았는데요.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하단으로 잡혔다면 청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도 저조하고 공모가도 상단으로 잡혔기 때문에 청약 인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두는 공모가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 시가총액으로 시장에 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두 가지 보고 갈 텐데요. 먼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높지 않았는데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했던 종목들은 상장일에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올해는 2월에 상장했던 제이오가 기관 경쟁률은 353대 1이었는데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청약하지 않았지만 상장일에 깜짝 수익을 주었습니다. 시초 가격이 53%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장중에는 9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작년 가을까지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총 6종목 중에서 4종목은 수익을 주었고 2종목은 손실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가가 상단으로 잡혔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실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파두처럼 사이즈가 큰 종목인데 기관 경쟁률이 낮은 종목들은 상장일 성적표가 어땠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으로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미만 나왔던 종목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이오 한 종목밖에 없었고요. 작년에는 범한 퓨얼셀부터 바이오노트까지 7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3종목은 수익, 4종목은 손실이 나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소카는 공모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소카도 손실이 나왔으니까 8종목 중에 5종목이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준 종목이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 8종목 중에서 이번에 등장하는 파두보다 사이즈가 더 큰 종목이 여기 WCP입니다. 시가총액 약 2조 원으로 상장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초가 마이너스 10%로 출발해서 장이 끝날 때는 31%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청약하신 분들은 손실이 마이너스 10%까지만 나왔죠. 하지만 이번 파두는 환매 청구권이 없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청약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총 625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56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 5.6% 비중으로 35만 주가 배정되었는데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수요 예측 결과도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 단위로 등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청약 주관사가 6곳입니다. 중복 청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증권사만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배정 수량을 보면 NH투자증권이 100만 주, 한국투자증권은 약 43만 7천 주로 여기 두 곳이 메인 주관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은 각각 3만 1,250주만 배정이 되었으니까요. 배정 수량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 한도도 증권사마다 꽤 차이가 많은데요. NH증권 기준으로 보면 일반 청약 한도는 3만 2천 주가 되고 풀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약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1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5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수 수료는 KB증권은 1,500원이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파두는 수요 예측 의무 합격을 감안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1,775만 주가 됩니다. 전체 주식의 37% 정도 유통되는 조건인데요.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고요. 특히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이 5,5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이 1,280만 주 정도 되니까요.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주주 물량보다는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나마 기존 주주 물량 대부분을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 주주로 구성된 기타 주주 물량이 143만 주 정도로 전체 주식의 3% 정도 있고요. 나머지 1100만 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장일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초에 프리 IPO로 마지막 투자를 받았는데요. 당시 밸류가 1조 80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등장하니까요. 기존에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들 전부는 취득했던 가격이 공모가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워밍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18년과 20년도에 우선주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18년에 발행된 우선주는 취득한 가격이 5,000원, 그리고 20년도에 발행한 우선주는 취득 가격이 약 7,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 중에서는 취득 가격이 5,000원이나 8,000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8,000원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약 30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부터 기존 주주 물량은 아마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도 있습니다. 상장일부터 바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214만 주 정도 되는데요. 임원이 보유한 물량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리죠. 그래서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 98만 주가 상장일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98만 주는 전체 주식의 2% 정도 됩니다. 스톡옵션은 여러 번 걸쳐서 발행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1회차와 2회차에 발행했던 스톡옵션의 가격은 100원이었는데요. 100원으로 발행된 스톡옵션이 약 73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톡옵션 발행 가격은 4,500원, 그리고 7,100원인데요. 스톡옵션의 발행 가격이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은 상장일부터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되고 나서 지금까지 상장한 종목 중에서 손실을 준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 상장했던 버넥트 종가 기준으로 보면 27% 하락했습니다. 거의 하한가 가격까지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았는데 버넥트처럼 공모가 밑으로 빠지는 종목은 처음 보다 보니까 상장일에 40%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종목들도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부디 내일 반전 흐름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넥트는 상장일부터 공모가 이하로 빠졌지만 오픈롤, 이노시뮬레이션, 와일의 뷰티스킨도 상장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공모가 이하로 지금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데요.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에게도 가혹한 시간을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두는 공모가 31,000원 기준으로 상장일 최대 주가는 12만 4천원이 되고요. 최소 주가는 18,600원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파두는 패스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굳힌 상태인데요. 그래도 내일 상장하는 종목들이 또 흐름이 괜찮게 나온다면 균등 정도는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약할지 말지를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파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1일차 청약이 종료된 MI큐브 솔루션 내일 청약 예상해 보겠습니다. 1일차 청약은 예상하던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계좌 수는 약 13만 6천 계좌가 참여를 했고요. 증거금은 1,20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흥행했던 종목들을 보면 필에너지와 ALT는 첫날 대비해서 둘째 날에는 계좌 수가 2.6배 늘어났고요. Y랩은 3.1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MI큐브 솔루션은 이 세 종목의 중간 정도인 2.9배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계좌 정도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예상대로 40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한다면 균등 배정은 38% 확률로 한 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를 보면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증거금은 12만원이 필요하고요. 1000주부터 만주까지는 청약 단위가 500주이고 만주를 초과한다면 청약 단위는 1000주입니다.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5000주이니까요. 증거금은 3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배정 예상해보면 MI큐브 솔루션과 비슷한 증거금이 뷰티스킨이었는데요. 뷰티스킨은 청약 증거금이 3.3조 원으로 마감했는데 이 종목은 4일 환불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MI큐브 솔루션은 뷰티스킨보다는 증거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고 예상합니다. 저는 처음에 4.5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오늘 버넥트 성적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약 5천억 원 줄여서 4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4조 원이 들어온다면 비례 경쟁률은 4,400대 1이 되고요. 일반 청약 한도인 5,000주 청약한다면 비례 배정으로는 한 주 예상합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 커트라인은 3,000주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약 효율을 따져보면 4,4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청약 증거금은 2,640만 원입니다. 3.6% 파킹 통장 금리로는 이틀간 이자는 8,810원이 되고요. 금리 5% 마이너스 통장은 이틀 이자가 14,470원이 됩니다. 게다가 청약 수수료 있는 분들은 2,000원까지 감안하시고 비례 청약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두는 내일 2일차 청약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ALT나 파로사이 바이오 청약하신 분들 내일 아침에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